차갑고 텅 빈 새벽 주차장에 홀로 서 있는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두 손으로 차 문손잡이를 꼭 쥔 채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한테 이제 그만 운전 그만하시라고 강하게 말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시다 골목에서 접촉사고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은 날, 저는 솔직히 무서웠던 것보다 화가 먼저 났습니다. 왜 진작에 그만두지 않으셨냐고 따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면허 반납 절차를 검색했고 내일 당장 같이 주민센터 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나가셨나 싶어 창밖을 내다봤는데 주차장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차 문손잡이를 잡은 채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던 겁니다. 30년 넘게 그 핸들을 잡고 가족을 먹여 살리셨던 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납품 다니시던 그 차였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병원으로 달려가시던 그 차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운전대를 놓는다는 게 아버지한테는 그냥 면허증 한 장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006년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990만 명에 육박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고령 운전자 사고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떼글창에는 왜 진작에 면허를 반납하지 않느냐는 차가운 말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실제 면허 반납률은 2년 넘게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100명 중 2명만 반납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노인들이 고집을 부린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냥 고집일까요? 전국 농어촌 지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가구 비율은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이분들한테 차가 없다는 건 병원을 못 간다는 뜻입니다. 마트를 못 간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버스가 하루에 2번 다니는 마을에서 면허를 반납하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한 번만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에 사는 자녀들은 지하철이 있고 택시가 있고 대리운전이 있으니까 그냥 그것 타면 되지 않냐고 쉽게 말합니다. 근데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기 힘든 어르신한테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까지 걸어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택시 호출 앱 쓰는 게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으로 택시 잡으라는 말은 사실상 집에만 있으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면허 반납 문제는 교통안전의 문제이기 전에 노인 이동권의 문제입니다. 이 맥락을 빼고 그냥 위험하니까 반납하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고령 운전자 사고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치사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안전을 면허 반납이라는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무조건 반납을 강요하는 대신 고령 운전자에게 맞는 차량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의무화됐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 신차에 기본 탑재됐습니다. 그 결과 고령 운전자 사고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신차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의무화됐습니다.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고령 운전자의 전방 추돌 사고를 5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안전하게 더 오래 운전하실 수 있도록 차량 자체를 바꿔드리는 것이 면허를 빼앗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차 한 대가 면허 반납보다 더 많은 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를 선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차가 아니라 부모님 몸에 맞는 차를 골라야 합니다. 시트 높이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헤드라이트가 야간 시력이 약한 분들도 안심할 수 있을 만큼 밝은지,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지, 화면이 크고 조작이 단순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고르면 부모님이 훨씬 안전하게 더 오래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결국 아버지 면허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 대리점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앉아보시고 직접 타보시고 가장 편하다고 하신 차로 골랐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그날처럼 환하게 빛나는 걸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처럼 부모님 면허 문제로 갈등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제로 면허를 반납시킨 뒤에 부모님이 급격하게 무기력해지셨다는 겁니다. 외출이 줄고 식욕이 줄고 말수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의학계에서도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이동수단 상실이 인지기능 저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이 부모님을 더 빨리 늙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신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분들은 반납이 맞습니다. 근데 그 판단을 자녀가 일방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님한테 면허 얘기를 꺼낼 때 제일 중요한 건 명령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당신이 위험하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소중하다고 먼저 말해야 합니다. 그날 새벽 주차장에서 차 문손잡이를 잡고 서 계시던 아버지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 핸들 위에서 보내셨는지 이제는 압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 운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밤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면허 얘기 말고 그냥 잘 계시냐고 여쭤보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부모님의 운전대는 그분들의 삶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